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6회 전산세무 2급 실무 문제풀이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회사는 주식회사 바람전자이고요. 기계장치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회계기간은 26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하는 법인입니다. 바로 일반 전표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월 15일 날 7곡에 거래처 항상 체크 꼭 해 두시고,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 2,300만 원 중 300만 원은 면제를 받았대요. 면제를 받고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면제 받으면 뭐라고 하죠? 채무, 면제, 이익. 네,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쵸? 네, 자, 우리 백데이터 설치 다 하셨죠? 백데이터는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셀파 카페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퀵서치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퀵서치로 사용을 할 거니까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퀵서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일반 전표 입력해야 되니까 일반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일반 전표 입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하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매입 매출 전표 가시고 싶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매입 매출 전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매입 매출 전표도 또 들어가시니까 이렇게 단축키로 퀵서치 기능을 사용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놓고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월 15일 날이고요. 03월 15일 날. 그럼 외상매입금 오늘 갚는 거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 7곡 2,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채무, 면제, 이익이 3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외상매입금에는 거래처 반드시 걸어주셔야지 되고, 면제받았다라는 이 면제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는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4월 5일 날 거래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평온전자의 상장 주식 100주를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100주를 주당 13만 원이다 라 그랬으니까 1,300만 원어치를 구매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금은 수수료 26만 원과 함께 그랬어요. 수수료는 우리 반드시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주셔야 되고 900번대를 사용해 주셔야겠죠, 그쵸?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우리 ESC 눌러주시면 일자로 가고 방향키 왼쪽 눌러주시면 월로 가요. 그러면 04월 05일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 26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 예금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4월 30일 거래이고요. 총무부 회계부서 직원의 급여가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급여 계정, 상여금 계정을 사용하여 붕괴하기로 하며,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급은 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상여는 상여금으로 처리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급여, 그리고 상여는 상여금.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 직전월에 지급한 가불금은 선급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그랬어요. 가불금은 선급비용 계정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직전월 가불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 가불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급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금은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 모두 다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공제 합계라는 게 있으니까 합계 중에 가불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00만 원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83만 9,210원만큼이 예수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금의 금액을 요만큼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차인 지급액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전표에 4월 30일 ESC 하시고 30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는 차변의 급여, 총무부서니까 800번대를 사용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800번대 급여는 42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상여금, 상여금도 800번대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가불금을 먼저 할까요? 가불금 우리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선급 비용. 그래서 선급 비용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공제 합계 예수금 83만 9,210원 만큼.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지금 문제상에서 급여와 상여금 계정을 사용하여 분계하기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멘트가 없더라도 상여금이 나오게 되면 상여금은 상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6월 20일 날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 자기 주식은 무조건 취득 원가로 기록하는 겁니다. 1,200만 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요만큼의 돈을 받으면 되겠죠. 전액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럼 자기 주식은 항상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 상대 계정의 잔액을 먼저 1순위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1,000만 원짜리를 1,200에 처분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1순위 먼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먼저 메꿔주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돈이 남으면 2순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지금 이익이 200만 원이 생겼을 거니까 이익이 200만 원만큼이 생겼으니까 처분 손실을 얼마 메꿔요? 50만 원만큼 메꿔주고 나면 처분 이익은 150만 원만큼이 생기게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날짜는 6월, 월이 또 바뀌었어요. ESC 방향키 왼쪽 06월 20일 날 대변에 자기 주식이 1,000만 원이 나가게 되고 차변의 보통 예금은 1,2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양수로 200만 원이 생겼으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써야지 되는데 우리는 손실을 먼저 얼마? 50만 원을 메꾸고, 그래도 돈이 남았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15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또 월이 바뀌었네요. 7월 19일 날. 신축 중이던 사옥이 완공되어 사용 승인 및 등기 완료되었으며 입주를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건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건설 중인 자산에 기재된 금액은 5억 원입니다.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1,00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보통 예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건물이 완공되게 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을 뭘로? 건물로 대체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의 건설 중인 자산이 대변으로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만큼 보통 예금 나가게 되니까 건물은 이제 취득세 포함해서 5억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전표를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7월 19일 날. 7월 19일 날 그럼 우리는 차변에 건물이 생기겠죠. 5억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건설 중인 자산은 5억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1,000만 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여기까지 일반 전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은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월 10일 제품을 미래에 판매하고 그랬어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월 3일 받은 선수금 500만 원을 제외한 대금 중 5천만 원은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자, 우리 이것도 줄을 바꿔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전체 공급가액은 1억 원짜리고요. 1억 원, 세액이 1천만 원이 있고 거래처는 우리가 공급해서 미래에다가 공급을 한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매입 매출 전표. 창을 조금 줄일게요. 자, 세무 2급이니까 여러분들 유형 이런 것들은 다 이해되시죠? 01월 10일 날. 그래서 여기에서 찾는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 매출 11번 제품을 판매했고요. 공급가액은 1억 원입니다. 거래처는 미래. 미래 상사, 미래. 네. 자, 이렇게 거래처가 두 개가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미래 정확히 선택해 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시험장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미래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저도 지금 그냥 바로 미래만 치고 갔더니 미래 상사가 나와 버렸네요. 그렇죠? 미래 쳐서 주식회사 미래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제품 매출한 건 맞고 차변에 선수금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받으러음 5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이제 5,500만 원만큼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죠? 네, 여기까지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1월 23일 날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을 수리했대요. 그쵸? 그럼 이것만 봐도 우리가 불공을 예측할 수 있고 대신에 전제 조건은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세금 계산서 있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은 불공이다.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라고 개정 과목도 주어져 있고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즉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거래처는 여기 보시면 수리모터스입니다. 수리모터스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 맨 매출 전표에 ESC 23일. 우리는 불공 매입. 품목은 수리비. 공급가액은 얼마였죠? 74만 원에 7만 4천 원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74만 원에 7만 4천 원. 거래처는 수리모터스.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불공 사유는 F2 눌러서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구입 및 유지 임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계는 보통 예금 지급했으니까 혼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차량 유지비 영업부 거니까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이해가 되실까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7월 25일 날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7월 25일 날 미국 매출 거래처인 W사에 제품 6,000달러를 직수출했습니다. 그렇죠? 수출 대금은 7월 30일에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7월 25일이니까 25일에 30일 날 거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외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선적일 기준 환율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00달러에 1,500원이니까 900만 원일까요? 그렇죠? 900만 원만큼을 직수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7월 또 월이 바뀌었으니까 ESC 방향키 왼쪽 07월 25일. 그럼 수출 16번 제품 공급가액은 900만 원. W4. 자,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은 무조건 1번이죠. 직접 수출. 그렇죠? 영세는 3번, 직접 수출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계는 그냥 외상. 끝났나요? 빙고. 네. 자, 항상 오늘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의 날짜, 그 다음에 우리 수출 신고일은 무조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신고하는 날짜는 환율이 전혀 상관이 없고
대금 회수일은 상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이 25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미래죠. 그래서 절대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8월 21일입니다. 안정전자의 매출 채권에 대한 회수가 지연되어 주식회사 세무신용정보에게 채권 추심 수수료 88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채권 추심 수수료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수수료 비용 계정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안정전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무신용정보랑 거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8월 21일 월이 또 바뀌었네요. 08월 21일 날 유형은 카드과세 매입이 되겠죠. 57번. 네. 수수료 88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세무신용정보. 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F2 눌러서 국민카드. 붕괴는 그냥 카드. 원재료에 우리 뭐 하면 돼요? 수수료 비용.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쵸? 네. 그리고 미지급금으로 신용카드는 무조건 미지급금이니까 그래서 국민카드 걸려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쵸? 계정 과목까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9월 20일 거래입니다. 9월 20일 원재료 운반용 트럭을 구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상관없어요. 종이 수취는 종이로 발급했을 땐 가산세 대상이지만 종이 수취하는 거 상대방이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자인 경우에 종이로 수취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 2천만 원에 200만 원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2천만 원에 200만 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ESC 월이 또 바뀌었네요. 09월 20일 날 과세 매입입니다. 트럭 2천만 원에 200만 원. 거래처는 누구였죠? 강등, 주식회사 강등. 그리고 전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붕괴는 혼합. 붕괴는 혼합. 그래서 차변에는 원재료 아니고 차량 운반구. 그런가요? 네.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2,200만 원입니다. 뭐 친절하게 미지급금 계정 사용하라 그랬는데 뭐 당연히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메인 매출 전표 문제를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그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다음에 두 건의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26년 1기 그래서 1월부터 3월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계약서의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이자율은 연 3.1%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이게 우리 고등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해요. 이거 숫자를 다 찾는 게. 그래서 차근차근 한 번씩 볼게요. 일단 주소가 있어야 되니까 소재지는 압구정로 2층 201호 요게 필요해요. 2층 201호.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보증금은 6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 임대료는 60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부가세는 왜냐면 환급 받아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계약서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임대차 기간이에요. 요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리비가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관리비가 주어져 있고 월 100만 원 부가세 별도인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처 이렇게 주식회사 대한상사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요만큼의 자료가 모두 필요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임대차 계약서가 또 있으니까 같은 주소에 2층 202호입니다. 자, 보증금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월 임대료 300만 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26년 이렇게 나와 있고요. 28년 1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관리비는 월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코즈니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요만큼을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을 하시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눌러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1월부터 3월이라 그랬어요. 01월에서 03월 들어가시면 처음에 이렇게 적용 이자율 3.1% 이렇게 보여요. 확인되셨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거래처 코드를 먼저 입력을 해 주셔야지 되니까 거래처 코드를 첫 번째 거래처는 대한상사 F2 눌러서 대한상사 이해가 되셨죠? 지금은 건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코드가 따로 없는 거예요. 동코드는 생략하셔도 되겠고 자, 층은 2층 201호 2층 201호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고 면적 여기 위에 200 네, 그리고 뭐 사무실이라고 쓰면 될까요? 뭐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이라고 써야지 될 것 같네요. 근린생활시설 네, 이렇게 돼 있고 계약일 2025년 04월 01일부터 2027년 03월 31일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고 임대차 기간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은 6천만 원 그 다음에 월세 600만 원 그 다음에 관리비 아까 여기 밑에 관리비는 월 1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일단 대한상사에 대한 부분은 모두 입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거래처는 코즈니 F2 눌러서 코즈니 동코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2층 202호 2층 202호 자, 면적은 100 근린생활시설 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여기 보시면 2026년 02월 01일서부터 2028년 01월 31일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하시고 자, 보증금 여기 위에 보증금 3천만 원 그리고 월세 300만 원 관리비는 여기 관리비 월 30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관리비는 30만 원 자,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토탈 간주임대료는 60만 8,958원이 나왔네요. 이해가 되실까요? 반드시 저장하셔야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조금 걸렸죠. 하나씩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용도랑 면적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또 해 주셨어야 되네요. 그렇죠? 용도하고 면적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디를 체크해야 할 건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숙지를 조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바람전자의 2기 확정 과세 기간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살펴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종이세금 계산서 묶어서 쓰셔야 되는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가산세 내셔야 합니다. 그렇죠? 1% 미발급 가산세 1% 적용이 되고요. 국외 용역 공급에 의한 영세율 매출. 영세율 매출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도 있고 기타도 있고. 근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나오면 세금계산서 지금처럼 국외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기타란에 입력해 주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타에 입력해 주셔야지 된다. 자, 그 다음에 1기 대손 요건 충족된 외상매출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기죠. 2기인데 여기에 1기 거예요. 1기 거. 이거 엄청 중요해요. 1기분의 대손 공제 요건이 충족된 것은 1기에서 공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기 확정신고분에 반영하셔야지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2기 확정신고 기한이니까 결론은 이 데이터는 입력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1기분에다가 반영하셔야지 되니까 1기 신고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소는 항상 당기분에 해당하는 거, 당해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공제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자료에 보시면 일반 매입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 있고요. 일반 매입 중에 업무무관 자산 매입, 업무무관 자산 매입 이 부분은 우리 뭘로 처리하면 돼요? 불공으로 추가로 한 번 더 입력인데 이미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불공에다가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매입 내역 중 1,000만 원은 지연 수치됐대요. 지연 수치됐으니까 우리 0.5%의 가산세 0.5%의 가산세 계산하고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대상이다 친절하게 나와 있죠. 우리 아까 1% 계산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해당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한다 그랬어요. 그럼 전자신고세 공제 올해서부터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5,000원. 5,000원. 그 다음에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기존 자료 무시하고 과세표준 입력은 생략하고. 그럼 이제 정리는 다 끝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컨트롤 엔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10월부터 12월입니다. 그럼 깨끗하게 나와야지 돼요. 깨끗하게 나와야지 되고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종이세금 계산서 합쳐서 1번의 과세 매출 7,500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중에 일단 종이세금 계산서 1,500만 원은 가산세 대상이니까 가산세에 가셔서 가산세에 미발급 우리 1,500만 원의 1% 그래서 15만 원으로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가 지연 발급에도 1%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쓴 것도 세무사회에서는 정답으로 인정은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미발급은 원래 2%예요. 2%. 그래서 자, 다시 지우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요게 1,500만 원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2% 계산이 돼서 3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종이 발급은 1%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국외 용역 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국외 용역 공급 5천만 원. 그러면 영세의 기타란에다가 5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금 계산서에 쓰시면 안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수출할 물품의 내국 거래예요. 국내에서 거래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 거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거래 일반 매입 1억 원. 매입은 부가세 손으로 입력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고정자산 매입 500만 원만큼이 있고요.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불공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불공 1,500만 원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 클릭하셔서 1,500만 원에 1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에 1,000만 원의 지연 수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네. 자, 그러면 1,000만 원만큼 지연 수치가 있으니까 우리 가산세 클릭하셔서 지연 수치에 가셔서 1,000만 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알아서 5만 원 계산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네, 종이세금 계산서 가산세 했고요. 홈택스 전자신고 5,000원 그랬으니까 여기 밑에 여기 19번인데 20번을 클릭해야 이렇게 19번이 나와요. 그래서 전자신고세 공제는 5,000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저장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부가세 신고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맞추실 수 있어야 되고 이 대손이 항상 함정으로 자주 출제가 되니까
대손은 해당 과세 기간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대한 전자신고를 하시오. 이해되셨죠? 9999-8888. 부속 서류는 모두 마감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자, 컨트롤 엔터 전자신고. 부가세에 있는 전자신고입니다. 네, 들어가셔서 1기 확정이라 그랬으니까 4월에서 6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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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면 되겠고요. 자, 모두 여기서 제작. 그럼 9999-8888 탭 9999-8888 확인. 그러면 홈택스 바로 가기 들어가셔서 첫 번째 메인 화면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창 닫으시고 자, 그 다음에 찾아보기 들어갈게요. 찾아보기 들어가시면 제일 밑으로 내리면 오늘 날짜에 ENC 파일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열기. 자, 그리고 밑으로 내리셔서 형식 검증 9999-8888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하기까지. 네, 확인. 네, 인쇄 확인 안 하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전자신고, 네, 공짜로 그래도 2점 주는 거니까, 네, 체크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산 정리 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의 기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자를 만기일에 일시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 만기일에 일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월 31일 현재는 뭐가 돼요? 미지급 비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금액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6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연 6%래요. 6%. 그러면 66에 36, 360만 원이 나올 거고요. 우리는 9월 1일 날 차입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오늘은 며칠이에요? 결산은 12월 31일. 그러면 9, 10, 11, 12. 4개월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4 나누기 12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120만 원만큼이 미지급 상태가 된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일반 전표 12월 31일. 우리는 차변에 이자 비용 120 그리고 대변에 가서 미지급 비용 12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빙고. 자,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 중에는 ABC사로부터 차입한 외화 차입금 $10,000가 포함되어 있다.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1,200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는 환율이 1,100원이었다가 지금은 1,200원이 됐으니까 차입금이 증가했죠. 차입금이 증가했어요. 100원씩. 그쵸? 달러당 100원씩. 그러면 100만 원만큼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차입금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이만큼 우리는 외화 환산 손실이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까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차변에 뭐라고 하면 돼요?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이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장기 차입금 ABC사.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답안에는 외화 장기 차입금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겠대요.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한번 가볼까요? 외화장기 차입금이라고 계정 과목이 있을까요? 외화장기 차입금이 없는데 왜 외화장기 차입금도 복수 정답으로 처리를 해줬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제상에서 지금처럼 장기 차입금 중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계정 과목은 무조건 장기 차입금을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에서 계정 과목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 대신에 장기 차입금에 거래처 반드시 걸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나오면 마이너스 통장은 무조건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네, 마이너스 통장 문제가 나오면 통장에 무조건 돈을 입금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통장 나오면 분계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예금에 돈 넣어야 하고, 그리고 대변에 가서 단기 차입금. 네, 당연히 거래처 써주셔야 되겠고요. 부자, 은행.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분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 전표에 자, 우리 차변에 보통 예금 757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부자, 은행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통장 문제는 항상 우리가 단기 차입금으로 결산일 날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말에 파악된 제품의 재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품과 관련한 감모 손실을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반영을 하여 전표를 추가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장부상은 5,500만 원인가 봐요. 그렇죠? 5,000개 11,000원이니까 5,5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재고는 9,750개 5,000원으로 계산해서 항상 우리는 여기 결산 자료에 입력하는 기말은 무조건 실사 재고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수량이 1,250개가 비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시용 판매하였으나 결산일 현재까지 구매 의사 표시가 없는 시송품의 원가는 장부 재고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장부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근데 구매 의사 표시가 없으면 누구 거예요? 이거 아직 내 거죠. 내 거니까 여기 실제 재고액에다가 플러스 250개 해주셔야지 됩니다. 플러스 250개. 결국 5,000원씩에 10,000개가 되겠죠. 그렇죠? 5,000원에 곱하기 10,000개가 실제 재고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사 재고액은 5천만 원만큼이 실사 재고액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송품 같은 경우에 구매 의사 표시를 했으면 내 거에서 빠져나간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구매 의사 표시가 없다 그랬으니까 아직은 내 재고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재고액에 250개만큼을 플러스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실제 재고액이 10,000개입니다. 10,000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0,000개로 계산을 해주셔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1,000개만큼이 그래도 없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감모 손실이 1,000개가 발생하였다. 감모 손실이 1,000개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 80%는 정상 감모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상 감모 손실은 회계 처리를 한다 안 한다? 정상 감모 손실은 별도의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정상 감모만. 그러면 80%면 800개니까 여기에서 20%에 해당하는 200개를 우리는 비정상 감모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200개면 얼마예요? 100만 원인가요? 5,000원씩이니까. 단가는 5,000원씩이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제품이 없어지면 되겠죠. 적요 8번.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에다가는 5천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어려웠죠? 왜냐하면 250개를 포함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감모 손실 개수를 계산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전표로 들어가서 전표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부터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제품 적요 8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적요 8번 넣어주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결산 자료 입력 엔터 치시고
제품에 대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무조건 실사 재고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5천만 원 입력해 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문제는 잉여금 처분. 그래서 처분 예정일, 처분 확정일 이렇게 날짜 나와 있으니까 날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는데 현금 배당이 4천만 원, 그러면 이익준비금은 400만 원이 되겠죠. 맞죠? 10%니까. 그래서 이익준비금 400만 원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이 2천만 원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전표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거 안 누르면 틀리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 우리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셔서 당기 처분 예정일은 2027년 03월 19일, 전기는 26년 2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익준비금은 4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찾아가셔서 4천만 원. 그리고 주식 배당 찾아가셔서 2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반드시 여기에 있는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 주셔라.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천징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사부 최수빈 과장의 2월의 급여 자료와 25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이다.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일단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실 건데 식대가 과세네요. 그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수정해 주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는 나머지가 다 돼 있고, 귀속 연말정산, 그래서 연말정산 나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우리는 총급여액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차감징수 세액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유의사항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2월 급여는 2월 28일에 지급하였습니다. 2월 28일에 식대는 과세라고 돼 있고 자가운전은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사용하지 않는 급여 공제 항목 그대로 두고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 얘기가 되겠고, 2월 급여에는 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네,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고, 급여 자료 입력에는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입력하지 않는다. 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 그러니까 연말정산 부분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만 반영해라 이 얘기가 되고, 연말정산에 대한 납부금액에 대해서 2월, 3월, 4월 균등하게 분납하기로 한다. 네, 이 부분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어려웠다. 처음 나오는 문제였죠. 처음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어요. 원래는 급여 자료 입력을 하면서 2월은 연말정산 자료를 한꺼번에 넣어서 신고를 해요. 넣어서 신고를 하는데 그 부분을 넣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입력하지 않는다라 그랬으니까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컨트롤 엔터 눌러서 급여 자료 입력으로 일단 들어가시고,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일단 수당공제에 식대를 과세로 넣어 주셔야지 되니까 다른 건 건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셔서 과세 식대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식대 부분을 그대로 두라고 했으니까 네, 그냥 그대로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월이에요. 지급은 2월 28일이고 02월 그리고 28일 날. 네. 그래서 식대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대는 비과세고 아래에 있는 식대는 과세예요. 이건 이따가 숫자 쓰면서 체크를 해 드려 볼게요.
자, 우리는 기본급 450만 원, 450만 원, 그 다음에 식대 20만 원인데 여기 위에 있는 식대에다가 20만 원을 쓰게 되면 이렇게 비과세로 잡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아래에 있는 식대 20만 원을 입력을 해주셔야 과세에 포함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가셔서 2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22만 3,250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16만 8,960원, 장기요양보험료 22,200원, 42,300원, 그럼 소득세까지도 자동 계산이 다 됐겠죠. 원래는 여기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원래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 여기 중도퇴사자 정산의 삼각형을 누르면 연말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 6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원래.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 데이터를 체크를 해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세 6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입력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연말정산에 가셔서 체크하시고 적용 해제할게요. 적용 해제. 그러면 지워졌죠. 그러면 급여 자료는 여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급여 자료는 여기까지가 끝났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가보겠습니다. 02월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29만 3,390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을 할 건데 연말정산에 여기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있죠? 한 명 총 지급액은 4,200만 원이고요. 소득세는 60만 원이에요.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60만 원이 되겠고 그런데 이 60만 원에 대해서 2월, 3월, 4월에 균등하게 분납하기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균등하게 분납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납부해야 할 금액과 분납 금액, 지금 이 연말정산 금액, 이 60만 원에 대해서 분납 신청 그리고 납부 금액. 그럼 이번 달에 납부는 20만 원을 할 거니까 분납은 40만 원이 분납이 되겠죠. 그러니까 40만 원은 다음 달에.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이. 네, 많이들 당황하셨을 건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납은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거구나.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ESC 빠져나가시면서 저장하셔야지만 채점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6월 귀속, 6월 지급의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를 전자신고하라 그랬어요. 1, 2, 3, 4, 5, 6, 7, 8로 처리하라고 했고요. 자, 그럼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전자신고 원천. 부가세가 아니라 원천이에요. 원천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지급 기간은 06월이고요. 06월. 네, 이렇게 바람에 원천징수가 나오죠. 제작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비밀번호 1234567 탭 1234567 확인 홈택스 바로 가기. 네, 처음 나오는 화면은 필요 없고 우리 찾아보기 들어가 보시면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오늘 날짜의 파일이 생겨져 있어요. 열기 아래로 내리시고 형식 검증 1234567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하기까지 확인 그리고 닫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부분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람전자의 홍길동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하라 했고요.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월세 탭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보시면 전급무지가 일단 있고요. 그래서 전급무지에서는 우리 항상 뭐를 입력해라? 결정세액을 입력해라. 요거 하나만 잘 체크하시면 되죠? 그렇죠?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급여는 급여.
상여는 상여 별도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4대 보험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여기 있는 부분 별도로 입력해 주시고 보시면 가족사항은 홍길동, 세대주, 갑을순,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그랬으니까 분리과세는 비과세죠. 그쵸? 소득이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배우자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죠. 그쵸? 일용근로소득도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분리과세에 해당하니까 소득이 없는 거고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자, 초등학생이고 취약전 아동이고 그러니까 모두 다 공제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모두 다 공제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에는 모두 다 공제 대상이니까 보장성 보험료 가능하죠. 기만하는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교육비 대학원 본인이니까 가능합니다. 그쵸? 본인 가능하고 갑을순 모친의 대학원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력하시면 안 되겠죠. 자, 홍길남은 사립초등학교 수업료 150만 원 공제 가능하겠고요.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의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 지금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체육시설 교육비,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공제 대상에 해당하고요. 문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아닌 개별 영수증이며 교육 공제 요건은 충족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하실 때 기타 영수증에다가 써주셔야지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국세청 자료에다 입력을 해주시는데 기타 영수증에다 써주셔야지 되는 거. 홍길련은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학원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겠죠. 네. 자, 갑을순 모친의 국외 의료비. 국외 의료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국내 의료비만 가능한 거고 국외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 장애인 질병 치료비 600만 원 공제 가능하겠죠. 그렇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 그랬고요. 실손으로 150만 원 지급받았으니까 또 같이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홍길려 질병치료비 공제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에 보장성 보험료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신용카드 금액을 50만 원을 빼야 되니까 여기를 고칠게요. 그냥 2820에서 50을 빼주셔야지 돼요. 2770인가요? 2770만 원으로 수정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필요 없이 이렇게 금액을 수정했습니다. 모친의 현금 영수증 있고 그 다음에 직불카드 5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질병치료비 포함되어 있는데 상관없죠. 그래서 직불카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세 지급액이 9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세는 상황을 일단 잠시 후에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체크는 다 끝났고요. 종전근무지서부터.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자, 사원은 홍길동 확인. 네, 홍길동 불러와졌죠. 그쵸? 네, 홍길동 맞고 자, 종전근무지를 순서대로 입력을 먼저 조금 해볼게요. 자, 소득 명세에 가셔서 종전. 주식회사, 영업상사. 종교 관련은 따로 별도 없으니까 그냥 부 하시면 되겠고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으세요. 사업자 등록번호 130-86-61113. 기간은 2026년 01월 01일, 2026년 07월 31일 근무기간까지 됐고요. 급여는 2,100만 원, 그 다음에 상여가 500만 원. 그래서 급여와 상여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입력해 주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이제 건강보험료서부터 이제 우리 4대 보험을 입력을 해 주셔야지 되니까 밑으로 내리셔서 자, 건강보험료 744,45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 96,390원. 고용보험료 234,00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94만 5천원.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결정세액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기납부세액은 항상 결정세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7만 5,330원. 그러면 27,530원.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소득명세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부양가족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일단 모두 다 공제 대상이니까 먼저 등록부터 할게요. 직계존속 갑을순 5305112047 배우자 김하나 86012로 2374234 자녀 홍길남 18013131651117 홍길여 21012141651112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하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다음에 자녀라는 절대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8세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8세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 그러니까 8세니까 우리는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가 가능한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9세 미만이에요. 8세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세법 개정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등록이 다 끝났나요? 그 다음은요, 이제 연말정산 자료를 하나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부양가족에 있죠. 그쵸? 부양가족에서 홍길동 찾아서 따당.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에 76만 원입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김하나 따당. 대신에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54만 원.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은요, 교육비도 자기 자리에. 그래서 홍길동 대학원 1200만 원. 그래서 본인이라고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모치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자, 그 다음에 홍길남. 그래서 홍길남 선택해 주시고, 정규 수업료는 위에 칸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국세청란이에요. 국세청. 그 다음에 기타 영수증은 아래 칸. 그래서 위에 150. 초등학생. 아이고. 초중고. 우리 초중고는 여기 밑에 나오죠. 초중고 2번.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체능 학원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타 영수증이니까 개별 영수증, 기타 영수증 여기 아래 칸에다가 100만 원 입력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홍길련은 5살이니까 미취학 아동에 해당하니까 학원비가 무조건 공제 대상이다. 그러니까 영어, 뭐 국영수, 예체능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은 무조건 가능하다. 230만 원. 그래서 취학 전 아동에 해당한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들어가셔서 모치는 안 되고 김하나 F2 눌러서 김하나 선택해 주시고 국세청 자료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생략해 주시고 금액은 600만 원, 실손 150. 이해되실까요? 네. 다음 줄에 F2 홍길려 국세청 자료고요. 325만 원 입력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에 가셔서 홍길동 금액 수정해 놨어요. 그쵸? 2,770만 원. 자, 그 다음에 갑을순의 현금 영수증 찾아가셔서 130만 원 넣어주시고 김하나 배우자의 직불카드 500만 원.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우리 월세인데 월세를 입력하시기 전에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를 가시면 전체 총 금액이 나와요. 이게 8천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지 돼요.
8천만 원이 넘는다. 그럼 여기 있는 걸 전체 다 입력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8천만 원이 지금은 안 되죠. 4,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월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월세액에 가셔서 임대인, 양임대 70101111661819 유형은 단독주택 FE 누르면 단독주택 이렇게 나오고요. 계약면적 59 주소는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띄고 100 게시일은 2026년 01월 01일 2026년 12월 31일 연간 월세액은 지금 월세 지급액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연간 월세액이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냥 월세액이라고 나왔으면 한 달 치니까 곱하기 12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월세 지급액은 이게 1년분이다라고 가정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 낼 때 이게 이게 월세인지 연간인지 그럼 그냥 이 앞에다가 그냥 두 글자 넣어주면 되는데 연간 맞죠?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편할 건데 이런 부분을 체크를 안 해준 게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9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입력이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보시면 이렇게 빨강 색깔로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반드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확인 해주시면 다 불러와졌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불러오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웠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급여 자료 입력하는 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험 보시는 분들은 계속 새롭게 느껴지시나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본에서 조금씩 더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기에 조금 더 충실하게 정확하게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의 합격성 가는 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